안녕하세요. 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9월 9일인데요. 마침 이 날짜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좀 보게 됐어요. 아, 9월 9일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과거 9월 9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의미를 한번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흥미로운 날이네요. 한국사랑 세계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료들을 보니까 역시 한국 근현대사에서 이 9월 9일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특히 분단 관련해서요. 네, 맞아요.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보통 그거죠.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수립된 날이죠.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8월 15일이었으니까 정말 바로 직후네요. 네. 이 자료에서는 당시 상황을 역시 냉전 구도 속에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38도선 이북에 이제 소련 지원을 받는 별도 정부가 들어선 거니까요. 이게 공식적으로 분단이 확정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반도 문제가 그야말로 국제적인 냉전 대립의 장이 되어버린 거네요. 네, 그 시작을 알린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앞으로 당겨보면요. 1945년 9월 9일 자료도 있었어요. 아, 해방 직후. 네. 미군정이 남한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된 날이라고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일본 항복하고 이제 미군이 남한에 진주하면서 시작된 거죠. 이 자료를 보면 당시에 해방 이후에 뭔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미군 진주랑 군정 실시가요. 사실 그 전에 이미 활동하던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같은 건준이 있었죠. 그런 국내 세력들의 노력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배제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38선 분단이 더 현실화되고 이게 결국에는 1948년 그 분단 국가 수립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참 그렇네요. 좀 더 과거로 가볼까요? 1894년 9월 9일 이것도 자료에 있었는데 좀 인상 깊었어요. 1894년이면 가보년이군요. 네. 청일전쟁 중에 일본군이 평양 전투를 앞두고 최종 준비를 마친 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때 정말 조선의 운명이 아주 그냥 급변하던 시기였죠. 일본의 군사적인 압박도 심했고 또 내정 간섭, 그 갑오개혁 강요 같은 것들이 네네. 조선의 주권이 굉장히 흔들리던 때였습니다. 근데 또 다른 자료에서는 같은 시기에 동학농민군이 이처분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외세 침탈에 맞서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저항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는 일본과 청나라가 싸우고 안에서는 농민들이 봉기하고 정말 국가의 운명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였던 상황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였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좀 더 현대로 와서요. 1987년 9월 9일 자료도 눈에 띄었습니다. 87년 6월항쟁 직후군요. 네, 민주화 열기가 대단했을 때인데 전국적으로 노동자 파업이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 6.29 선언이 있었지만 그걸로 다 해결된 게 아니었죠. 그동안 억눌렸던 민주적 개혁 요구라든가 특히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 요구가 아주 강하게 분출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자료는 그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주요 사업장 파업 사례 같은 걸 들면서요.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한 시위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였고 결국에는 이게 직선제 개헌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사 속 9월 9일은 정말 분단, 변화, 저항 이런 키워드들이 관통하는 날이네요. 그러게요. 참 굵직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계사 쪽 자료들도 한번 볼까요? 네. 1850년 9월 9일 캘리포니아가 미국의 31번째 주가 된 날이라고 나와 있네요.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죠. 네, 딱 그 시기. 미국의 서부 확장이라는 큰 맥락에서 봐야 할 사건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 자료에서 흥미로운 분석은 캘리포니아의 주 편입이 단순히 영토 확장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아주 첨예한 갈등을 품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갈등이라면 어떤 거죠? 바로 노예제 문제죠. 당시 미국은 노예주와 자유주 사이의 갈등이 엄청났거든요. 캘리포니아를 자유주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소위 1850년의 타협이라는 게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갈등을 더 심화시켰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남북 전쟁의 불씨가 된 그런 맥락이군요. 네. 국가가 형성되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이런 갈등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훨씬 더 오래전 기록도 하나 있었어요. 1087년 9월 9일. 1087년이요. 와, 정말 오래됐네요. 네. 잉글랜드를 정복했던 노르만 왕조의 윌리엄 1세, 정보광 윌리엄이 사망한 날이라고 합니다. 아, 정보광 윌리엄. 중세 유럽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그렇죠. 한 시대가 저무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런데 이 자료의 분석이 또 재미있어요. 이 윌리엄 1세라는 아주 강력한 통치자가 죽었는데 역설적으로 그 죽음이 잉글랜드 내 노르만 왕조의 지배 체제를 오히려 안정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렇죠? 그동안 워낙 강력한 카리스마로 통치하다 보니 후계부도나 지배 시스템이 좀 불안정했는데 그의 사후에 이게 정리가 되면서 오히려 더 공고해졌다는 거죠. 아, 그런 역설이 있었군요. 참 흥미롭네요. 네, 중세 유럽의 어떤 정치 지형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의 퇴장이었죠.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정말 9월 9일 하루에 한국사, 세계사적으로 참 다양한 역사적 순간들, 어떤 변곡점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사에서는 분단과 민주화라는 큰 흐름이 딱 보이고 세계사적으로도 보면 국가의 찬생이나 확장, 캘리포니아, 또 왕조의 변화, 윌리엄 1세 같은 그런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특정 날짜에 일어난 사건들을 한번 쭉 연결해 보면요. 시대나 장소는 달라도 반복되는 어떤 역사의 패턴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가가 만들어질 때 갈등이 생긴다거나 권력이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외부 세력이 개입하고 또 민중들은 저항하고 이런 주제들이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항이라는 측면도 자료 곳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동학농민 운동도 그렇고 1987년 노동자 투쟁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뭐 스톤월 항쟁이나 에티카 교도소 폭동 같은 사건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주어진 자료에는 없었지만요. 오늘 함께 짚어본 이 9월 9일의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뭘까? 그리고 과거의 선택이나 사건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니까요. 그러게요. 이 자료들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과연 이 특정 날짜에 여러 사건들이 몰려있는 게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그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필연적인 흐름 같은 게 작용한 걸까? 뭐 이런 질문이요. 아,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우연과 필연의 문제. 네, 답은 없겠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9월 9일을 통해 다양한 역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